사랑하는 남편이 내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사형 선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서윤희 씨, 당신을 태산건설 자금 150억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이 서명한 자백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장부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예, 윤희야. 억울하니? 억울하면 우리 집안으로 시집오지 말았어야지. 넌 처음부터 우리 아들 대신 감옥에 갈 소모품이었어. 우리 집안계도 너보단 쓸모가 있었을 텐데 말이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내연녀까지 합세해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사지로 내몰린 사냥감이 얼마나 지독하게 복수를 준비하는지.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피해 복수, 지금 시작합니다. 서윤이는 35,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중견 건설사의 재무이사인 남편 최도현과 결혼한 뒤 그녀의 삶은 화려한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화요일 밤 도연의 서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평소보다 유난히 낮은 목소리로 윤희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 가죽 케이스에 담긴 만년필과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희야, 잠깐 이리 좀 앉아봐. 당신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도연은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의 얼굴로 윤희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날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해외 리조트 사업건 알지? 그게 드디어 승인이 났어. 그런데 본사 이름으로 직접 움직이면 경쟁사들의 견제가 너무 심해서 말이야. 그래서 당신 이름으로 독립법인을 하나 세우려고 해. 이건 사실상 우리 가족의 비상금 금고야. 당신을 대표로 세우고 싶어. 당신 나 믿지? 윤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의 첫 장을 넘기자 도연은 급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복잡한 건 볼 거 없어? 내가 이미 법무팀이랑 재무팀 시켜서 완벽하게 검토 끝냈거든. 당신은 그냥 이 빨간 포스트잇이 붙은 곳에 서명만 하면 돼.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나중에 우리 아이 생기면 남들보다 100걸음, 아니 1000걸음은 앞서서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당신을 내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윤희는 그 가짜 사랑의 속삭임에 눈이 멀어 펜을 들었습니다. 사각거리며 종이를 긁는 만년필 소리가 마치 자신의 목을 죄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재 문틈 사이로 낯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복도 끝에서 도연의 비서인 강 실장이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도연과 3년째 내연 관계를 이어온 여자였습니다. 강 실장은 윤희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재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조소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결정 잘하셨어요. 이제 이 서류 한 장이면 모든 복잡한 절차는 끝납니다. 사모님,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제가 이 서류들 바로 본사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실장은 윤희가 서명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거칠고 급박해서 윤희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태연하게 강 실장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강 실장. 수고했어. 이건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당신이 직접 관리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해. 알겠지? 강 실장이 나간 뒤 집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발신인은 강 실장이었습니다. 팝업 창으로 떠오른 메시지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추악했습니다. 도연 씨, 그 바보 같은 여자 서명할 때 손 떠는 거 봤어? 진짜 웃기더라. 자기가 사지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당신 눈빛 한 번에 다 내주잖아. 오늘 서윤이 명의 계좌로 1차분 50억 입금 완료했어. 이제 국세청에 제보만 들어가면 그 여자는 횡령범으로 완벽하게 낙인 찍히는 거야. 우리 홍콩 갈 준비 거의 다 됐어. 보고 싶어. 빨리 와서 나 안아줘. 윤희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이전 대화 기록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더 참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 실장, 조금만 더 연기해. 그 여자 세상 물정 몰라서 내가 사랑한다고 몇 번 속삭여주면 지 인생도 갖다 바칠 위인이야. 장부상 모든 지시자는 서윤이로 만들어놨고 당신이랑 내 이름은 어디에도 안 나오게 세팅 끝냈어. 우리 어머니도 이미 다 알고 계셔. 며느리 하나 감옥 보내서 우리 집안 재산 지키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하시더라. 윤희가 휴대폰을 들고 망연자실해 있을 때 욕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던 도연의 눈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윤희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다정한 남편에서 굶주린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너 지금 남의 물건에 손대고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놔. 도연은 한달음에 달려와 윤희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비틀어 쥐었습니다. 윤희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이게 다 뭐야? 강 실장이랑 무슨 사이야? 50억은 뭐고 나를 감옥에 보낸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나한테 설명해봐. 어서. 도연은 뺏은 휴대폰을 침대 구석으로 던져버리더니 비릿하게 웃으며 윤희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설명? 그래, 똑똑히 들어. 넌 처음부터 내 아내가 아니라 내 검은 돈을 씻어주는 세탁기에 불과했어. 내가 서명한 그 수십 장의 서류들, 내 인감도장이 찍힌 가짜 자백서들, 이미 강 실장이 완벽하게 공증까지 끝내놨어. 이제 와서 경찰에 가겠다고? 가서 말해봐. 세상이 내 말을 믿을지 아니면 완벽한 증거가 가리키는 너를 믿을지. 넌 이제 끝났어, 서윤이. 도연은 윤희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윤희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도연은 뒤도 보지 않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머니랑 약속한 장례식장 스케줄대로 움직일 거야. 넌 거기서 화려하게 무대 인사나 준비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며느리인지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이 집 내일부로 압류될 거야. 짐 싸둘 필요도 없어. 어차피 넌 감옥으로 바로 갈 테니까. 도연이 문을 박차고 나간 뒤 윤희는 어둠 속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면 나도 당신들의 지옥을 완성해 줄게. 윤희는 도연이 술에 취해 무심결에 말했던 서재 비밀번호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 실장과 도연이 작성한 서윤희 명의 도용계획서 원본뿐만 아니라 박선자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리스트와 강 실장에게 건넨 수십억대 부동산 양도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촬영했습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날 때마다 그녀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의 목줄을 쥘 단두대의 칼날이었습니다. 촬영을 마친 윤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히 을조렸습니다. 최도현, 강 실장, 그리고 박선자 씨, 당신들이 판 그 함정에 누가 먼저 떨어지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지. 김명자는 58, 작은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홀로 딸 윤희를 키워온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만신창이가 되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의 모습에 명자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야, 이 몰골이 이게 뭐야? 그놈이 최서방 그 인간이 이랬어? 윤희는 엄마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꺼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도연 씨가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해. 내 이름으로 수십억 비자금을 세탁하고 모든 증거를 나한테 맞춰놨대. 시어머니랑 강 실장까지 다 알고 있었어. 나를 처음부터 버릴 소모품으로 생각했나 봐.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서늘한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명자는 딸이 가져온 휴대폰 속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최도연, 박선자, 감히 내 딸 인생을 제물로 삼아?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놈들, 내가 제명에 못 죽게 해줄 거다. 윤희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부터는 울 시간이 없어. 내가 당한 거 그 100배로 돌려줘야지. 명자는 그날 밤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은퇴한 금융감독원 간부와 사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비밀리에 병원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원장님, 이 자료들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최 이사가 따님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3개나 만들었네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돈이 나간 흔적은 따님 이름이지만 최종적으로 입금된 곳은 박선자 회장의 차명 계좌들입니다. 이건 꼬리 자르기용 함정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목줄이기도 하죠. 명자는 책상을 쾅 내려치며 대답했습니다. 그 목줄, 내가 직접 잴 겁니다. 대표님, 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서 박선자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리스트랑 연결해 주세요.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촘촘하게 그물을 짤 겁니다. 명자는 직접 최도연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연녀인 강 실장과 미래를 즐기는 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층의 옆방을 가명으로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복도를 지나던 강 실장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강 실장은 명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어이, 아줌마. 여기 바닥에 물기 제대로 안 닦을 거예요? 미끄러지면 책임질 거야?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깔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금방 처리하겠습니다. 강 실장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명자는 미리 준비한 고성능 도청기를 카트 밑에 숨겨 방 문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최도현과 강 실장의 노골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도현 씨, 내일 장례식장에서 서윤이 그 여자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사람들도 많이 불렀다는데. 걱정 마. 어머니가 조문객들 보는 앞에서 횡령사실 터뜨리기로 했어. 그 여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할 거고 미리 매수해둔 기자들이 기사 쓰면 상황 종료야. 우리는 그 틈에 홍콩으로 자금 빼돌리고 나가면 돼. 강 실장, 조금만 참아. 그 바보 같은 여자 감옥 보내고 나면 우리 세상이야. 명자는 녹음기 버튼을 누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강 실장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명자를 본 강 실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윤희 씨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딸 교육이나 잘 시키시지. 횡령이라니 정말 창피해서 원. 명자는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사진 몇 장과 녹취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강 실장, 최도연이가 당신 계좌 비밀번호랑 해외 은신처 주소 벌써 검찰에 제보할 준비 끝냈던데. 당신만 독박 쓰고 감옥 가게 생겼는데 아직도 그자를 믿어? 강 실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도연 씨가 나한테 얼마나 약속했는데. 명자는 싸늘하게 웃으며 강 실장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약속? 그놈은 제 마누라도 파는 놈이야. 하물며 비서인 당신 하나 못 버릴 것 같아?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다 불어. 최도연이 숨겨둔 이중 장부랑 박선자 로비 장부 그거 어디 있어? 당신이 협조하면 우리 쪽 변호인단 시켜서 형량 줄여주는 것까진 도와줄게. 싫으면 혼자 감옥에서 썩든지. 강 실장은 1시간여 대화 끝에 결국 오열하며 모든 비밀을 쏟아냈습니다. 박선자의 금고 위치와 비밀번호, 그리고 최도연이 숨겨둔 진짜 하드디스크의 존재까지. 명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이제 무대는 준비됐네. 최도연, 박선자. 내일 장례식장에서 보자고. 아주 화끈한 피날레를 보여줄 테니까. 운명의 장례식 날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3대에 걸친 중견 건설 기업을 이어온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신 뒤라 지역 정재계 인사들도 하루 종일 다녀갔습니다. 아직도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찬 식장은 겉으로는 애도의 물결이 넘실거렸지만 속으로는 박선자가 파놓은 거대한 덫이 윤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영정 옆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박선자는 기회를 엿보듯 서늘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어머, 윤희야.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지은 죄가 많아서 조상님 뵙기가 부끄러운 모양이지? 박선자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윤희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파렴치한 것,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와서 감히 회사 돈 수십억을 빼돌려?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내 뒤치다꺼리 하느라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도연은 옆에서 고개를 떨구며 연기했습니다. 윤희야,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내가 혼자 한 일이라고.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윤희가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나려던 그때 식장 입구에서 벼락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 박선자, 이 천박한 여편네야. 명자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주저없이 박선자의 뺨을 똑같이 되돌려 주었습니다. 박선자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지자 명자는 조문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쪽을 봐주십시오. 태산건설 박선자 회장과 최도연 이사가 어떤 인간들인지, 제 딸을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자는 미리 매수해둔 장례식장 직원을 시켜 영정화면 뒤에 대형 스크린 전원을 강제로 켰습니다. 화면에는 최도연과 강 실장이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윤희를 비웃는 영상, 그리고 박선자가 윤희를 범죄자로 몰아라고 지시하는 도청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이거 조작이야. 경비 불러. 박선자가 발광하며 소리쳤지만 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 가방을 뒤집어
수천 장의 증거물들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조작? 그럼 이 계좌 내역이랑 최도연이 직접 작성한 자금 세탁 지시서도 조작이야? 박선자 회장님, 당신이 작년에 의원들에게 뿌린 50억 뇌물 리스트. 이거 터지면 당신 인생 끝나는 거 알지? 최도연이 사색이 되어 명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끄고 얘기해요. 윤희는 달려드는 도연의 앞길을 막아서며 그의 뺨을 갈겼습니다. 장모님? 누가 내 장모야? 최도연, 내가 나한테 서명하라고 했던 그날. 너는 내 무덤을 판 거야. 어머니, 아니 박선자 씨. 당신이 말한 사람 구실, 제가 오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윤희는 형사소송 대리인들과 함께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장례식장 정문으로 제복 입은 형사들이 구둣발 소리를 내며 들이닥쳤습니다. 박선자 씨, 최도연 씨, 정관계 로비 및 자금 횡령, 그리고 서윤희 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박선자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서윤희, 이 미친년아,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윤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교도소 밥은 사람 구실 못하는 인간들도 먹여준다니까요. 잘 가요. 내 지옥이었던 사람들. 체포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명자가 확보한 뇌물 리스트는 대한민국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최도연은 본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이번엔 자신의 친모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님, 전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비자금 조성부터 세탁까지 전부 우리 어머니 박선자 회장이 지시한 겁니다. 전 아들로서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제 아내 윤희를 이용하자고 한 것도 어머니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옆방의 박선자는 실성한 듯 웃으며 조사실 문을 걷어찼습니다. 저런 천하의 호로 새끼가 있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돈 욕심나서 강 실장이랑 짜고 판 벌린 거 내가 다 덮어주려고 한 거잖아. 모자는 검찰 복도에서 마주치자마자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품격 있던 건설사 회장과 재무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추악한 욕망만 남은 괴물들의 싸움뿐이었습니다. 윤희는 대질 신문실에서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서윤희 씨, 남편이 저렇게 주장하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윤희는 담담하게 서류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최도연 씨가 저를 폭행하고 협박할 때 녹음한 파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 실장이 직접 진술한 공모 확인서도 있습니다. 최도연 씨는 사랑하는 아내도 내연녀도 심지어 친어머니도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최도연은 윤희를 향해 달려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윤희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부부잖아. 내가 나가면 당신한테 다 갚을게. 부부? 당신 입에서 부부라는 말이 나오니?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그저 50억짜리 방패막이로 봤을 뿐이지. 최도연, 넌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내가 배신한 사람들이 널 어떻게 물어뜯는지 지켜보게 될 거야. 한편 명자는 건설사 지분을 정리하며 박선자의 은닉 재산을 추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박선자가 숨겨둔 스위스 계좌와 무기명 채권들을 하나하나 찾아낼 때마다 박선자의 비명은 구치소 담장을 넘었습니다. 내 돈, 내 피 같은 돈. 서윤희,
인연이 내 재산을 다 뺏어가네. 명자는 면회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박선자를 응시했습니다. 박 회장, 돈이 피 같아? 그럼 내 딸이 흘린 눈물은 뭐였을 것 같아? 당신 재산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환수해서 사회에 환원할 거야. 당신은 평생 나라에서 주는 콩밥이나 먹으며 사죄해.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구실이니깐. 명자는 뒤도 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법원 마당에서 윤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준엄했습니다. 최도연은 징역 12년, 박선자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 실장 역시 공모 혐의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윤희는 도연과 살던 그 호화롭지만 차가웠던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가구마다 붙은 빨간 압류 딱지들이 마치 그들의 탐욕에 찍힌 낙인 같았습니다. 이 큰 집에 살면서 왜 그렇게 더 가지려고 발버둥 쳤을까? 참 허망하네. 윤희는 도연과 찍은 결혼사진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병원 옥상 정원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서윤이로 보여?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말이야. 명자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넌 처음부터 빛나던 내 딸이었어. 그놈들이 잠시 내 빛을 가렸던 것뿐이지. 이제 다시 내 자리를 찾아가야지. 윤희는 다시 대학 강단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시간 강사 자리는 잃었지만 그녀의 사연을 접한 다른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녀는 법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며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에게 용기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방패가 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삶의 시작입니다. 명자 역시 병원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미혼모와 범죄 피해 여성들을 위한 무료 진료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모녀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희는 구치소에서 날아온 최도연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구구절절한 변명과 재결합을 요구하는 추잡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윤희는 편지를 읽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윙소리와 함께 조각난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인생의 먼지조차 안 돼. 잘 살아, 당신이 만든 그 감옥 안에서. 윤희는 엄마와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지.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두 사람은 노을빛을 받으며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모래 위에 적힌 옛 기억들을 하나둘 지워갔고 그 자리에는 오직 서윤이라는 당당한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모욕은 저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저를 다시 살게 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시고 죽어가던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지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갇혀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너만 참으면 돼. 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는 당신이 손을 내밀기만을 기다리는 진심 어린 단 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벼랑 끝에서 잡는 튼튼한 밧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도영과 박선자는 무너졌지만 서윤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높이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여자 서윤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